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국 그리고 유로존의 CPI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유로스톡스 50 지수 그리고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영국 증시는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17%로 소폭 밀리면서 4,36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지수는 상승을 했고 그 안에서 독일 지수만 소폭으로 밀린 영향으로 이렇게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됐습니다. 15개월 만에 7%대로 복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또 이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에서 유로존의 CPI도 상승률이 전월 동월 대비 5.5% 상승을 하면서 5월에 기록했던 6.1%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펼쳐진 거였는데요. 전주 대비 70만 8천 배럴이 줄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치였던 180만 배럴의 감소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예, 기업 실적 호조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7월 이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지속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 상승해 8거래일 연속 오르며 2019년 9월 이후 최장 기간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S&P 500은 0.24%, 나스닥은 0.03%,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0.4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가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20%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한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향후 10개월간 4,800에서 최대 5,400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에너지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기초 소재, 건설, 방산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42%, 달러 인덱스는 0.35%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JP모건이 자사의 최고 추천 리스트에 올렸다는 뉴스로 퀄컴이 1.6% 상승했던 반면 예상을 크게 하회한 실적 발표로 뉴욕 기관의 광고 에이전시인 옴니콘 그룹은 10.5%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7월 26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것이 이번 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호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로이터가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106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현재보다 25베이시스 포인트가 높은 5.25에서 5.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국의 CPI가 6월 중 3%까지 둔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빠르면 2023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은 한 차례에 그치되 내년 3월 말까지 한 번 이상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비율은 지난달 조사의 78%에서 55%를 크게 감소했으며 즉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으로 실제로 추가 질문에 답한 20명의 경제학자들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현재 수준인 5%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CPI와 근원 CPI, PCE 지수 등 어느 지표도 2025년 이전에 연준이 원하는 2%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부실 채권과 대출 규모가 5,9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기업 도산이 2008년 이후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시기에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는 미국에서 고위험 저신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수익 채권과 레버리지 대출 규모는 2021년 3조 달러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무디스는 전 세계 투기 등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8%였다면서 내년에는 5.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3.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과 유럽의 성장 부진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 사이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과 함께 12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줄이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아리조나주 템플 기반의 온라인 자동차 판매 업체 카바나의 주가가 오늘 40%가 폭등한 55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가 2,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보다 2주 앞당긴다는 소식에 개장 전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카바나는 2, 4분기에 조정 세전 이익이 1억 5,500만 달러, 단위당 이익은 6달러 52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출 역시 2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2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실적 발표와 함께 채권 보유자들과 미결제 부채를 12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 실적 발표일을 변경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계약으로 2025년 및 2027년 만기 무담보 채권의 83% 이상을 줄이고 향후 2년간 이자 비용으로 연간 4억 3천만 달러 이상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이 거래로 총 부채를 줄이고 현금으로 나가는 단기 이자 비용을 낮춰 수익성과 성장으로 복귀하려는 회사의 계획 실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6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한 425만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7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어지고 존슨앤존슨, 트래블러스, 키코프,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블랙스톤, DR 호튼, 프리포트 맥모란,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나 했는데 3거래일 만에 소폭으로 반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0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업종별로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기전자 섹터 대형주들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 이 투톱은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0.42% 소폭 밀려났고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던 SK하이닉스도 전일 시장에서는 0.25% 하락한 11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셋업체 중에서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었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만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 오른 56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또 LG화학 1.18% 오른 68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서 또 함께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AI주들이었습니다. AI주들 테마로 엮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딥노이드, 또 솔트룩스, JLK 등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딥노이드 살펴보시면 29.98%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JLK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21.12% 상승한 가운데 솔트룩스도 13% 넘게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AI주들이 상승불을 켜낸 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메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오픈 인공지능의 AI를 탑재한 정기 구독 서비스 요금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이 AI주들 또 AI 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메타와의 제휴 공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티아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PC 서버부터 웹,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의 순간들은 이 파트너 혁신과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됐다면서 AI 기술은 파트너 생태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AI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연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4.8% 올랐고요. 4.8% 오른 48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전일 시장에서 2%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36% 상승한 49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전일 시장에서 고점을 51만 원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5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2%대 상승률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연일로 이렇게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부각됨과 동시에 IRA 법안 수혜 기대감까지도 받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셀과 소재, 원료 생산에 대해 탈중국화를 요구하는 것이 IRA 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원재료 수급부터 양극재까지 모두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시킨 국내 기업 중에 하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사업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연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92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0.09%로 소폭 밀려나면서 111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일 고점 같은 경우에는 112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 막판에 또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가 탄력을 일부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0.09%로 소폭 밀려났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강했습니다. 10%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10.74% 상승한 3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6만 원 선으로 곧바로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까지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HN은 전일 시장 29.87%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82,600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용 환경소재 기업으로 지난 2021년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문에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에코프로 HN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소재 종목들 중에서 LNF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LNF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17.47% 상승한 27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거의 막판대까지 지지부진한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17%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기대감이 반영됨과 동시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LNF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슈 체킹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또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별한 다 같이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별 호재 소식에 따라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국전약품이 전일 시장 21% 넘게 올랐습니다. 21.15% 상승한 7,16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SN바이오사이언스의 폐암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치료 목적 승인 소식에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전약품의 호재 소식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이어서 KN솔 살펴보겠습니다. KN솔이 26.41% 상승을 했고요. 16,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KN솔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이 클린룸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클린룸 전문 업체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의 수익률 살펴보시면 거의 70%에 달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반년간의 흐름 살펴보시더라도 75%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센스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센스의 주가도 전일 시장 5%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국내 첫 CGM 개인용 체내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에 대한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모멘텀을 안고서 전일 시장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올라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29.98%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6,4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한가 쪽으로 탄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드렸던 당뇨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